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우 여러분. 2021년 5월 6일 A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예정이던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아주허브가 오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ABS에서 전합니다.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아주허브는 학사정보 시스템과는 별개로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학과, 단과대학, 행정부서, 사업단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하는 비교과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의 핵심 역량 강화뿐만이 아니라 진로 설계, 취창업 지원 제공을 통해 체계적인 경력을 개발하고 대학의 경쟁력 향상, 양질의 비교과 과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주허브는 우리 대학의 인재상인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다산형 인재를 바탕으로 아주대학교 인재상 및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5대 핵심 역량을 이수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양적 평가를 통해 학생들 개인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학 중 자기계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아주허브를 이용한 학우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고유진입니다.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아주어브를 사용해 보셨나요? 네, 사용해봤는데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해봤습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더 편리하게 알게 된 것 같고 신청도 더 쉬워졌고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지 화면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불편했던 점이라기보다는 학교 측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친구들은 아직 아주어브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학교 측이 홍보에 더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이 시행된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아주허브를 통해 보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아주인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15일 아주대학교만의 자율학습 사이트인 OSE가 개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ABS에서 전합니다. OSE는 오픈소스 에듀케이션의 약자입니다. OSE는 포털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원하는 학습 콘텐츠를 선택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이 필요한 콘텐츠 리스트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듈에 들어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와 게시판 기능을 통해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으며 아주인이 추천하는 콘텐츠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OSE는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학우분들의 이용 관련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수강 중인 강좌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미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싶을 때, 아니면 혹시 다른 학과 전공에서는 어떤 학습을 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할 때 들어가서 영상을 보곤 합니다. 장점은 그 딱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다고 인상을 느꼈고요. 그리고 자신의 학습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서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또 관심 주제 설정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료로 양질의 강의들을 자신의 현재 수강 신청하고 관계없이 청취를 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어서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단점은 아직 서비스를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업로드된 강의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고 분야 또한 한정돼 있어서 자유로운 학습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으로 이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와 게시판도 아직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커뮤니티하고 게시판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직 강의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면은 더 훌륭한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편리했던 점부터 말해보자면, 맞춤 추천 모듈이라는 기능이 아주 편리했습니다. 맞춤 추천 모듈이란 자신만의 관심 주제를 설정하면 그에 맞게 OSE 사이트 자체에서 모듈을 추천해주는 기능이고요. 여러 개의 많은 콘텐츠들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되어서 매우 효율적인 기능이었습니다. 또 불편한 점은 아직 따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직 개설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지만 다양한 콘텐츠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관심 분야인 사회과학 쪽 콘텐츠는 경영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아직 아무 콘텐츠도 업로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들의 구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OSE 사이트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학우분들이 많았습니다. OSE 사이트의 특성상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학습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OSE의 편리한 점과 함께 다소 아쉬운 점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시행이 된 만큼 OSE의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학우분들의 의견을 통한 개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주대학교 자율학습 사이트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ABS에서 기대합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아주대학교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5년간 총 25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규제과학이란 식품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규제된 제품들을 안정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나 기준, 접근 방법을 개발하는 과학을 의미합니다.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따라 규제과학과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번 사업 기간 중 120명 이상의 글로벌 규제과학 산업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2학기에 우선 전공을 신설하고 내년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의 신설을 통해 관련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시민 학생은 생의학적 응용을 위한 다재다능한 특성의 주입형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개발이라는 논문으로 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했습니다. 논문 지도는 박기동 교수가 맡았습니다. 논문은 생체 적합성 고분자인 젤라틴과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복합 하이드로젤을 개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젤라틴과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조성 및 가교 밀도를 조절해 기존 하이드로젤이 지닌 탄성도, 인장 감도, 접착 강도 등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번 연구 내용을 적용하면 기존 상용 제품 대비 우수한 조직 접착제, 임플란트 등 응용 분야에서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대학교 박형주 총장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위촉식은 지난 20일 세종시의 정부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박형주 총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환경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포럼, 랜선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2022년 가을에 공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이재식 명예교수가 경영대학 발전기금 모금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경영대학은 지난 2월 말 경영대학 발전과 연구 활성화,
시설 확충 및 학생 장학 지원 등을 위해 기금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활동으로 기금 약정액 2,560만 원을 모금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정년 퇴임한 김영곤 교수가 1,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재식 명예교수가 1,000만 원을 기부하고 모금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이재식 교수는 경영대학 교수진의 연구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식 명예교수는 1990년부터 우리 학교 경영대학 비즈니스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8학년도 2학기를 끝으로 정년 퇴임했습니다. 재직 중에 한국지능정보시스템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95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국지능정보시스템 학회지의 피인용 논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총장 북클럽이 8일 중앙도서관 소극장에서 열렸습니다. 90분여 진행된 이번 북클럽은 총장과 학생들이 선정된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총장 북클럽은 2019년 12월 김영란법의 주인공인 아주대 로스쿨 김영란 석좌 교수와 함께한 저자 초청 북클럽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개최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온 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학기당 3번씩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5년 2학기부터 시작한 총장 북클럽은 매학기 총장과 학생들이 만나 간단한 식사를 함께하며 선정된 책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장 북클럽은 아주대 홈페이지에서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ABS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5월 20일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아주인 여러분 고맙습니다.